몸의 통증 때문에 일상이 어려우시다고요? 국가대표 주치의였던 이 나영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 잡고 건강한 삶 누리자. 통증 제로 라이프.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도 나영무 선생님과 함께하는 통증 제로 라이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발목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살펴볼 부위는 어디일까요? 손! 건강과 젊음은 그 두 가지를 잃고 난 뒤에 그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신체에 비춰본다면 바로 손이 아닐까 싶어요. 손은 노동의 원동력이자 아침에 눈을 뜬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사용하는 부위니까요. 네, 맞아요. 정말 손은 소중한 것 같아요. 하는 일도 많고 정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정말 통증이 생긴다고 이거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인체 뼈 중에서 한 25%가 손에 있을 정도로 손은 다른 것에 비해서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정교한 부위입니다. 그런 만큼 손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시리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게 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팔렌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팔을 일자로 두고 손목을 굽힌 후 그 손등을 맞닿게 합니다. 안쪽을 향해서 가볍게 밀고 한 1분 정도 유지한 후 이 손끝이 저리는지 여부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 저리게 되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1분을 하니까요. 손끝이 저 약간 저려요. 저 손목 터널 증후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끝이 약간 짜릿짜릿 약간은 그런 증상이 있네요. 주로 이제 손가락 저릴 때는 주로 이 세 손가락이 네. 저리게 됩니다. 아, 세 손가락이요? 정중신경이나 신경이 이 세 손가락에 분포하기 때문에 이쪽에 저린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세 손가락이 저릴 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손끝. 그렇다면 선생님,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 손목 속에는 이 작은 뼈와 그 인대가 이 터널을 하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터널을 통해서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터널이 좁아지거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 정중신경이 눌려서 이 손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생기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이 신경마비로 인해서 이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중신경이 눌려서 그렇게 네. 저림 현상이 오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되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손목을 워낙 많이 써서 손목하고 손가락을 많이 쓸 때 심줄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럼 움직이다 보면 서로 이제 마찰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누르게 되고 또 이 염증들이 그 자체가 또 이제 쌓여서 신경을 누를 수 있고 작은 뼈들 사이에 이제 관절림이 또 생길 수 있죠. 관절림이 생기면 이제 뼈가 커지기 때문에 또 터널을 좁게 해서 신경을 누를 수가 있어요. 혹사를 해서 많이 써서 생긴다고 이해가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가장 많은 원인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손목의 이제 근육과 인대가 남성에 비해서 약간 여성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젊은 층에서도 남녀 불문하고 이제 쉽게 발생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거의 앓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좋은 운동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좋은 운동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팔을 손목을 뒤로 젖혀서 반대 손으로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칭이 되죠. 스트레칭이 된 상태로 이쪽 전환의 이 근육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손으로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스트레칭 하게 되면 손가락으로 가는 그 심줄들이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스트레칭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을 잡고 뒤로 젖히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타이트하게 되게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손가락 하나씩 개별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도 이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손목을
풀지 말고 핀 상태에서 이 손가락만 젖혀주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전완 근육 풀기는 전체적으로 이쪽의 근육을 풀기 위한 풀어주기 위해서 거고, 젖혀주는 손가락 거고. 스트레칭은 주로 이 손에 가 있는 끝에만. 네, 심줄들을 이제 쭉 풀어주기 위한 풀어주고. 그런 운동 방법이 되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심줄 윤활 운동인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이제 손가락을 핀 다음에 하나, 둘, 셋.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심줄 윤활 운동은 손가락 쭉 펴고 마디를 구부리고 또 한번 구부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가락 펴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심줄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 및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쉽네요. 좀 이렇게 손 한번 그렇죠.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이렇게 쭉 펴가지고 뒤로 젖혀주고, 주먹 쥐고. 특히 뭐 스마트폰을 많이 하거나 컴퓨터를 많이 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게 되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예방법이 된다니까는 네. 여러분도 꼭 틈틈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초란 말이 좀 생소하긴 하실 텐데, 건초는 이제 심줄을 쌓아주고 있는 하나의 막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손목에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심줄과 그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손목, 엄지손가락 쪽 그 부분에 이제 손가락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을 이제 처음 소개한 스위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득게르뱅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초염은 이제 안 하던 일을 많이 했다든가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뭐 네. 살짝 삐었다든지 그랬을 때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손목도 건초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 그 증상마다 왜 다 제병 같지요? 이 건초의 염증은 치료만 잘하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의 염증이 심줄 안으로 퍼지게 되면 그게 바로 건염이고, 그 건염은 좀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손목 건초염이 건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 건염으로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절대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게 해서 정말 생각만 해도 그 고통이 벌써 느껴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 건염이 더 심해지면 이제 건증으로 발전하는데, 이 상태는 굉장히 힘줄이 이제 미세하게 찢어지고 다시 붙고 하면서 조직 자체가 완전히 변성이 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손목 장시간 무리하게 사용하면 뭐 한 30분마다라도 손목을 좀 풀고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작은 병이 큰 병 되지 않도록 좀 애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로 이제 엄지손가락 이쪽에 심줄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완이 이쪽이 아닌 이쪽의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여기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누르면서 풀어줄 방법도 있고, 반대쪽 팔로 이렇게 좀 비비면서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서로 마주쳐서 손가락끼리 서로 밉니다. 그래서 엄지는 엄지를 밀고 서로, 엄지는 엄지를 밀고 검지는 또 검지를 밀고. 붙인 상태에서 손끝으로 네. 밀어준다고 생각하면은 네, 맞습니다. 약 5초 정도 서로 밀고 쉬었다가 이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심줄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염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손목 통증과 그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통증 사소하게 지나치면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나영무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유익한 통증 잡는 법, 통증 제로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